여러분, 지금은 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죠. 쌀, 밀가루, 고기, 과일, 심지어 계절을 타는 채소까지 1년 내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배부르게 먹는 것 자체가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배고팠던 시절, 최고의 음식이라는 주제로 그 시절의 추억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1950년에서 60년대 한국 사회는 전쟁 직후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봄철 쌀독이 바닥나고 보리가 여물기 전까지는 보릿고개라 불리며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먹었던 음식들은 지금 보면 참 초라할지 몰라도 당시에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감사한 음식이었죠. 가장 배고팠을 때 밥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웠던 적이 있으세요? 첫 사연은 보릿고개의 추억을 갖고 계신 김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쌀밥은 명절이나 돼야 맛볼 수 있었어. 대부분 보리밥, 그것도 보리가 덜 익어서 질겅질겅 씹히는 거였지. 그런데도 엄마가 된장에 쑥을 넣고 끓여준 국에 보리밥을 말아 먹으면 그게 그렇게 꿀맛이었어. 지금도 쑥국 냄새만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해. 요즘 사람들은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모르지. 나에게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보릿고개였어. 가을에 걷어놓은 양식이 바닥이 나고 들판에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은 4월에서 6월 사이는 늘 배고픈 게 따라다녔어. 어린 시절의 밥상은 참으로 단출했지. 하얀 쌀밥은 구경하기도 힘들었어. 우리 집은 명절이나 집안 큰 잔치가 있어야만 겨우 맛볼 수 있는 게 하얀 쌀밥이었지. 대부분의 끼니는 보리밥이었고 쌀보다 보리를 많이 섞어 먹었어. 그 보리밥도 넉넉하지 못해 춘궁기에는 보리가 채 여물기도 전에 겉껍질만 벗겨 밥을 지었어. 밥알이 푹 퍼지지 않고 질겅질겅 씹히는 그 거친 식감이 어린 나에게는 아무리 씹어도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거든. 어떤 날은 등겨를 섞어 등겨죽을 끓이기도 했으니 그 배고픔은 말로 다 못하지. 그때마다 어머니는 자식들 먹이려고 동네를 돌고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셨어. 배가 고프니 어린애 눈에도 봄이 왔다는 건 먹을 것이 생겼다는 의미였으니깐. 들판에 제일 먼저 파랗게 돋아나는 게 바로 쑥이었어. 어머니는 쑥을 한아름 뜯어 오셨지. 그리고는 보글보글 된장을 풀어 구수한 국을 끓이셨어. 별다른 재료도 없었어. 시골 된장 한 덩이, 갓 뜯어온 파릇파릇한 쑥, 그리고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지만 그 냄새는 정말 기가 막혔어. 어머니가 그 쑥국을 큰 녹그릇에 담아주면 나는 그 질겅거리는 보리밥을 잔뜩 말았어. 된장의 구수한 향, 쑥의 은은한 쌉싸름함이 섞여 뜨끈하게 한 그릇 뚝딱 했거든. 지금 생각하면 보리밥은 거칠고 쑥국은 흔한 음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임금님의 수라상 부럽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맛있었던 것 같아. 그 쑥국 한 그릇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 이 거친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고 이 힘든 시절을 이겨내라는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이 배어 있었기에
그 쑥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지. 나에게는 삶의 희망이자 위로였어.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며칠 동안 시달리던 허기가 싹 가셨거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식탁에 쌀밥은 물론이고 온갖 진기한 음식이 넘쳐나지. 하지만 나는 가끔 시장이나 식당에서 쑥국 냄새를 맡을 때면 70이 넘은 지금도 코끝이 찡해지면서 그때 그 시절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곤 해. 그때 그 거친 보리밥은 지금의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고 귀했지. 그때 어머니께 배운 것 같아. 진짜 꿀맛은 비싼 재료가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야 맛난 거였어. 당시 보리밥은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어머니의 손맛과 함께 먹는 밥상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치 한 조각이 도시락 반찬이셨던 정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도시락이란 단어는 소풍 때나 쓰는 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은 매일 아침의 걱정이자 점심시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 형편은 늘 어려웠죠. 도시락 뚜껑을 열면 10중 8구 보리밥이 가득했고 그 위에 얹힌 건 신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도시락을 까는 시간이 저는 늘 두려웠어요. 친구들은 달랐거든요. 계란 프라이의 노란빛, 멸치 볶음의 달콤한 냄새, 가끔은 소시지 반찬까지. 다들 알록달록한 반찬들을 자랑하듯 꺼내 놓았는데 제 도시락은 늘 색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가방이나 칼로 도시락 뚜껑을 살짝 가리고 누가 볼까 조마조마하며 고개를 숙인 채 먹곤 했죠. 점심시간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 때도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창피함이 더 컸죠. 혹시라도 친구들이 너는 왜 맨날 보리밥에 김치만 먹냐고 물어볼까 봐요. 한 번은 친구가 제 도시락을 힐끗 보더니 자기 계란 프라이를 젓가락으로 집어 제 밥 위에 올려주더군요. 고마웠지만 그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도 제 마음을 모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늘 미안해 하셨지만 당시에는 그것 말고는 싸줄 게 없었으니까요. 저도 어머니께 반찬 투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보리밥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죠. 도시락은 저에게 가난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분주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다. 별식이니 꼭꼭 씹어 먹어라 하시면서 제 도시락을 건네주셨죠. 학교에 가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리밥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김치 대신 새로운 반찬이 올라가 있었어요. 들깨를 넣고 볶은 듯한 연한 갈색의 고구마 줄기 볶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뜯어다가 깨끗하게 손질하고 정성껏 볶아주신 반찬이었죠. 저는 그날 평소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부끄러움 대신 자랑스러움이 가득 차올랐거든요. 일부러 도시락 뚜껑을 활짝 열고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꼬들꼬들하고 고소한 고구마 줄기 볶음이
마치 귀한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힐끗힐끗 제 도시락을 쳐다봐도 저는 당당하게 볶음을 푹 떠서 보리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고소함과 짭조름함,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구마 줄기 볶음은 고기 반찬이나 계란 프라이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날 하루 학교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용기와 자존심을 선물해 준 최고의 반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가끔 그 고구마 줄기 볶음이 생각납니다. 그때 깨달았죠. 음식의 귀함은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만드는 마음과 그것을 먹는 사람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고구마 줄기 반찬해주면 안 먹을걸요? 단지 반찬 한 가지가 아니라 어린 아들의 서러움을 헤아려 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가장 소박했지만 가장 자랑스러웠던 도시락 반찬은 무엇이었나요? 세 번째 사연은 된장국에 보리밥만 말아서 허기를 채웠다는 윤할아버지 사연입니다. 저는 지금도 보리밥만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세월과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요즘 웰빙이라며 보리밥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가 살았던 그 시절의 보리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하얀 쌀밥은 그야말로 귀하디 귀했습니다. 저희는 명절이나 돼야 겨우 쌀 한 줌을 섞어 밥을 지을 수 있었죠. 평소의 밥상은 늘 거칠었습니다. 쌀 대신 보리쌀, 강냉이, 감자를 섞어 지은 밥이 전부였고 그것도 모자라 수수나 콩을 섞어 양을 불려야 했습니다. 그 보리밥은 참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밥알이 푹 퍼지지 않고 푸석푸석했지요. 아이가 먹기에는 너무 거칠어서 밥알이 목에 걸려 목이 메이기 일쑤였습니다. 입안에서 아무리 우물거려도 잘 넘어가지 않으니 밥 한 술 뜨는 것 자체가 어린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당시 배고픔은 정말 서러웠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배가 고프면 집에 뛰어들어 밥통을 열어보곤 했지만 밥통은 늘 텅 비어 있었죠. 밥을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아침에 어머니가 덜어주신 밥을 저녁까지 조금씩 아껴 먹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그 시절에는 배고픔을 달래는 일이 매일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가장 안타까워했던 분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으셨지만 언제나 저희 목마름과 허기를 달래주려 노력하셨죠. 그 귀한 밥을 어떻게든 아이가 잘 먹게 하려고 어머니는 냄비에 물을 끓여 된장 한 숟가락만 풀어서 국을 끓여주셨습니다. 멸치 한 마리나 채소 한 조각도 넣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어머니의 된장국은 늘 구수하고 뜨끈했습니다. 제가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 킥킥거리기라도 하면 어머니는 따뜻한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목 메이면 국에 후루룩 말아 먹어라. 그래야 배라도 채우지. 저는 그 말대로 거친 보리밥을 그 구수한 된장국에 말아 후루룩 넘겼습니다. 물기 없는 밥알이 국물과 섞이면서 목 넘김이 한결 수월해졌죠.
뜨끈한 국물이 들어가니 허했던 배도 조금씩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은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세월을 후루룩 넘겨야 했던 어린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과 사랑이었죠. 그 국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 형제들은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몸에 좋다는 온갖 국을 다 먹어보았지만 그때 그 된장 한 숟가락으로 끓여낸 국의 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맛은 배고픔을 이겨내는 힘이었고 삶에 대한 감사함을 가르쳐준 최고의 만찬이었으니까요. 보리밥을 짓는 냄새나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맡을 때마다 저는 여전히 그 시절의 고난과 함께 저희들을 키우려고 애쓰셨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나곤 합니다. 윤할아버지에게는 그 소박한 밥상이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한 끼로 평생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사연은 그래도 난 군것질을 좀 했었다는 박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우원이라는 돈은 아마 상상도 안 될 겁니다. 그때 그 시절 저희 같은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용돈은 꿈 같은 이야기였죠. 부모님께서 반일이라도 거들어주고 겨우 주시는 푼돈이 주머니를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5원, 10원이 저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최고의 간식은 지금처럼 예쁘게 포장된 과자가 아니었어요. 학교 앞 시장 어귀에 늘 자리 잡고 있던 엿장수 아저씨와 뜨거운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내던 풀빵 장수 아주머니가 저희들의 보물창고였죠.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은 참새 방앗간처럼 시장을 지나야 했습니다.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엿장수 아저씨의 가위 소리. 짤그랑 짤그랑 하는 그 소리는 마치 여기 달콤한 행복이 있단다 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죠. 엿 한 가락을 손에 넣기 위해 깨진 유리 조각이나 헌 신발을 들고 아저씨를 졸랐던 기억이 납니다. 손에 끈적하게 묻어나는 그 달콤한 엿을 아껴 먹으며 집으로 가는 길은 그 어떤 왕자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사랑했던 건 바로 풀빵이었습니다. 풀빵은 5원짜리였죠. 어머니가 심부름 값으로 주신 그 동전 하나를 꽉 쥐고 풀빵 장수 아주머니 앞에 서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주머니가 뜨거운 무쇠판 위에 묽은 반죽을 붓고 그 위에 달콤한 팥소를 한 숟가락씩 톡톡 넣어 익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고소한 밀가루 반죽 냄새와 달콤한 팥 냄새가 섞여 연기를 피워 올리면 배가 고픈 아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곤 했죠. 마침내 손에 쥔 따끈따끈한 풀빵. 얇은 종이에 쌓인 풀빵의 온기가 손을 통해 마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습니다. 입안에 넣고 한 입 베어 물면 겉은 살짝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반죽이 혀에 닿고 그 안에 숨어있던 달콤한 팥소가 부드럽게 입안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방금 먹은 보리밥의 거친 식감도 집에 가서 해야 할 숙제도 잊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구나. 풀빵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의 모든 달콤함과 최고의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은 백화점에 가면 세계 각국의 고급 디저트들이 잔뜩 쌓여 있죠. 어떤 것은 금값보다 비싸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 속에서 그 어떤 화려한 음식도 시장 앞에서 팔던 그 5원짜리 풀빵의 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팥소의 달콤함은 단순한 설탕 맛이 아니었어요. 힘든 하루를 보낸 어린 저에게 주는 따뜻한 위로였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작은 기쁨이었죠. 소박했기에 더 귀했고 힘들었기에 더 달콤했던 맛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주위에 풀빵 장수가 보인다면 꼭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 맛 속에 담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작고 소중했던 행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아이스크림, 과자가 흔하지만 그 시절 풀빵 하나가 주는 기쁨은 지금으로 치면 케이크보다 더 귀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은 분명 가난했고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며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보리밥 한 공기에도, 풀빵 하나에도, 그리고 김치 한 조각에도 감사할 줄 알았죠. 오늘날 우리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음식이 남아버려지고 심지어 다이어트를 한다며 억지로 줄이기도 하죠. 옛날에 비하면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 끼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배고팠던 시절의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부모님의 사랑, 가족의 정, 이웃과의 나눔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상을 받으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시절이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시절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배고픔을 달래주고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게 해주던 가장 값진 음식이었습니다. 지금은 넘쳐나는 음식 속에서 그 시절의 소박한 한 끼가 더욱 그리워집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밥상. 그 추억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